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정읍시 소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산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호텔 신축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당시 후보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더 많은 가족들의 임야와 밭과 임야 산이 전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단절없는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맞춰 오늘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라디오와 TV토론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저희가 주장했던 바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로서 시정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 김제, 부안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19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있는 마감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와 단열재, 페인트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자재들이 많았고 통로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보관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자재들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과 산업안전당국은 화재 예방 교육과 공사 현장 점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400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도 46명에 이릅니다. 공사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 삽시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 감시자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현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그리고 작업 중의 안전, 그다음 사후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 대응의 어떤 임무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레탄 폼 등 가연물과 용접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읍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18일 저녁 7시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25분쯤에는 정읍시 산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창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플랫폼 운영비를 쥐고 무상우유 바우처 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가 무상우유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북자치도에 바우처 플랫폼 운영비를 주지 않고 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농림부의 과도한 개입은 도가 넘었다고 비판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민선 8기 4년차를 맞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19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첫 방문지는 만경읍과 청하면을 잇따라 방문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 시장은 오는 27일까지 백구면과 용지면 등 나머지 읍면동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건의 사항도 들을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농사전에 태워버리고는 했던 깻대 같은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처리해줍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불법 소각을 막고 잘게 부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토양 비옥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공통 처리를 신청하면 파쇄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배송해줍니다.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산불까지 예방하는 연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2024년 경제는 산업 생산 감소와 고용시장 불안정, 청년층 중심의 지속적 인구 유출이 겹치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4분기에 자동차와 식료품 부문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연간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위축세가 뚜렷했다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음식과 숙박 등을 중심으로 2.3% 상승했고 특히 외식 물가가 3.9% 상승하며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연평균 2.5%를 기록했다는데요. 4분기에는 3.4%까지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8.6%로 심각했고 고용률은 40, 50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총 6,06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특히 20대와 1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인구의 대규모 유출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군무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2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관촌면에 120세대, 오수면에 80세대로 오는 5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임실읍에는 군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12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젊은 신혼부부와 1년 안에 결혼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천군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사업 신규 참여자 200명을 선발합니다. 종자통장 지원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순천군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3월 10일까지 순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첫 해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5월 1,000만 원이 넘는 종잣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도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수소 승용차 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며 수소차 영업점에서 안내받아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소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제시는 또 올해 저상형과 고상형 수소버스를 각각 3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변산바람꽃과 복수초, 노루기와 같은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봄꽃을 관찰하고자 하는 탐방객을 위해 변산탐방로 인근의 서식지를 조성해 오는 28일부터 18일간 개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의회가 제31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임시회에서는 경로당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안 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592명을 대상으로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 덕진구 본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는 전문 학사 478명과 학사 11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150명의 졸업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농수산기관 단체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후 28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농업 특성화 교육기관입니다. 개방화와 4차 산업혁명, 가공 및 유통 등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농업의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인성 등 기본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